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트 유나예요.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게스트하우스는 어디 있나요? 이쪽에 있나요? 예, 여기 근생 건물에 2층에 있습니다. 안 힘드세요? 힘들진 않아요. 어제 몇 명이 여기 묵었나요? 5명이 어제 파티하고 갔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얼마의 금액을 받는지 정도만 물어봐도 돼요? 5명 정도 오면 평일에는 한 15만원, 주말에는 한 20만원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한 25, 30 받는데 저는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통건물로 할 때 그때 비품이 제가 낮잠 레스토랑 1층에 2, 3층은 낮잠 게스트하우스 했었어요. 그때 비품이에요. 1년 만에 접었습니다. 네, 통건물 몇 개였나요? 실이? 3층 마당이 엄청 넓은 월세 600만 원짜리에서 했어요. 월세 600. 저 객실은 총 8개밖에 안 됐고 망한 건 아니에요. 나은 건 아니고. 예, 월세 600 내고 뭐 공과금 한 100만 원 내고 나머지 제 수고료 한 1, 200밖에 안 나와서 그냥 제가 접었죠. 지금 몇 개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은 이제 10개?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예. 괜찮으시고 그죠? 예, 지금은 그때 노하우를 진짜 얻으신 거네요. 초심자의 마음으로 크게 지름신 내려서 차렸다가 1년 만에 이제 뒤어서 직장을 다시 바로 들어가서 4년 다니면서 슬슬 이렇게 작게 리스크를 작게 분산해서 해야지 되거든요. 옛날에 한 개 투자할 돈으로 지금은 10개를 투자했는데 수익이 훨씬 좋은 거죠. 방이 3룸인데 싱글룸 2개, 더블룸 하나. 제가 올 리모델링 욕실은 260, 부엌은 싱크대 교체하기 위해서 떼는 비용 폐기물 50만 원, 설치하는데 280에서 280. 이거 렌트하는 비용 월세 85만 원인데 제가 도배 80, 페인트 80, 장판 뭐 80 해서 토탈 한 700 정도 투자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네, 보통 이제 건물주랑 비슷하게 뭐 벌어들이는 거예요. 건물주는 이 건물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하면 저는 남의 집에 한 2천만 원 투자하고 수익 100만 원 이상? 대신 이제 이런 집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잠만 자는 장기 숙박들이 있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놀고 싶어 하는, 내 집처럼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용으로 많이 해요. 디테일 있죠? 디테일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잘 켜져 있나 보고. 세 번째 방도 먼지를 잘 털고. 어떻게 10개를 운영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5년 전에 통건물로 한 1억 5천 정도 내 털이도 졸라 모은 걸 투자했다가 통건물로 혼자 매일 청소하고 매일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5번에서 10번도 안 되게 파티 한번 하고 완전 저는 질려버렸어요. 그 뒤지다거리에. 매일 눈 뜨면 청소하고 체크인 받고 하는 거에 너무 질려서 팔고 싸게 반토막으로 딱 팔고 직장을 들어갔다가 직장 월급 너무 뻔하잖아요. 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꼴인데 그래서 다시 해보자 해서 4년 다니다 퇴사하고 6개월 만에 10개? 딱 10개를 버렸는데 왜냐면은 제가 제일 작은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채당 100만 원. 100만 원씩 10개를 1000만 원. 네, 그렇죠. 제 목표는 월천이에요. 그래서 10채를 하려고 해서 빌라 10채. 거기에 묶이는 돈은 한 채당 500만 원, 세입자 돈이나 아니면 대출이자 해갖고 내 돈은 500만 원 10개 묶이면 5천이 묶여요. 그러면 월 한 300 정도 나와요. 아파트 몇 채 가지고 계세요, 사장님? 경매로 아파트 하나 받았고 서울에 투룸 빌라, 그 다음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3룸 빌라, 그 다음에 이제 동탄시에 오피스텔 하나, 화성 병점역에 1.5룸 하나. 혹시 금수저는 아니세요? 아니, 흑수저입니다. 네, 월급 10년 모아서 허리띠 졸라매서 했습니다. 연남동에 600만 원짜리 월세 들어가서 3층 통건물, 엄청 큰 통건물을 다 올 리모델링 했잖아요. 정원도 주차장이었던 걸 잔디 까는데 정원수 한 100만 원치 심고 남의 집에 1억 5천 투자해서 힘들어서 팔고 나올 때는 5천만 원 건져 나왔어요. 나머지 제가 한 1억을 날렸지만 제가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해서 다시 부동산으로 그 1억을 1, 2년 만에 다 회복했어요. 수익으로. 요런 노동 수익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노동도 없이 수익이 좋아요. 서류 처리 몇 번, 한 3, 4번 하면 몇 천의 수익이 나는 게 부동산 경매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걸레를 빨고 널고 하는 게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1,000원짜리 집집마다 갖다 놓는데 1,000원에 150면 잘 닦고 나중에 마른 걸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이렇게 알바하는 친구들은 얼마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예, 뭐 청소 어플에는 3시간 기준으로 35,000원 정도 가사 도우미가 있고요. 호스트를 위한 청소 어플을 만드신 분들은 투룸은 한 35,000원, 3룸은 45,000원 정도 받고 있고, 이 이불 세탁 수거 이 비용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건 추가적으로 한 세트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받아요. 당근 마켓에서 제가 구인을 한 50명 지원에 10명 뽑아서 현재 3명 남아있는데 3, 4명 정도만 제대로 하고 다른 분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저만의 팁을 주고 해서 그분들을 쓰는데 저는 투룸이든 쓰리룸이든 3만 원 드립니다. 그런데 딥클린이 필요하다. 여기 좀 장박으로 오래 있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보통은 2-3시간 청소가 걸리는데 4-5시간 걸린다 그러면 제가 더블로 더 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청소도우미 2분을 써요. 그리고 저까지 해서 3시서 합니다. 1시간에 끝나는 건 하다 말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게스트의 생각이 다 달라서 청결도 점수를 5점 만점 받는 게 거의 50%밖에 안 돼요. 후기를 안 좋게 받으면 그만큼 악순환이라서 예약이 잘 안 들어옵니다. 저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중고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을 한 2분의 1 정도는 아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당근에다 키워드 알림을 해놓고 가지러 갑니다. 무료가 많아요. 무료로 많이 받아와요. 박테리아 플러스 이런 거 방바닥에 뭐 흘린 거 있죠? 뿌리고 조금 있다가 싹 닦으면 아주 힘 안 줘도 싹 닦입니다. 싱크대 밑에 모든 청소용품을 다 이렇게 쟁여놨어요. 이제 곧 욕실 마지막으로 청소하면 끝납니다. 10개를 운영하시면 청소도 10번을 해야 되네요. 그게 퇴실 시간이 모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짧게는 1박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모든 숙소가 매일 청소가 10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건, 3건? 1건 정도밖에 없어요. 고객들은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대다수인데 요즘에는 한국 젊은 사람들이 여행이나 파티룸이라는 공간에 사는데 그건 시간당 받아요. 거기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거나 씻지 못하는 게 이제 허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도 자고 씻을 수 있기 때문에 파티룸보다 가격은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시간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파티를 위해서 많이 한국 사람들이 빌립니다. 그래서 뭐 파티룸은 스페이스 클라우드 이런 데 많이 올리고요. 이런 거는 저희는 이제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올립니다. 수수료는 15%. 타 사이트 부킹닷컴 아고다는 15%가 그냥 호스트가 내요. 그런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13%가 게스트 수수료. 나머지 3%는 호스트가 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보통 하루에 1-2개 청소 정도만 하시고 보통 알바도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달에 어느 정도 그러면 수익을 버시는 거예요? 저는 장박을 많이 좋아해서 보통 5박 이상 보통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할인은 25%에서 30%, 한 달은 10%, 2달은 20%, 3달 이상은 25% 이런 식으로 제가 할인을 주면 보통은 25% 한 달 하면 저는 수익이 10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정도고 장박 아닌 단박은 그 이상의 수익이 나죠. 할인이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번다는 거네요. 와. 예. 근데 이제 그 성수기 8월하고 12월은 극성수기이기 때문에 거의 더블로 벌어요. 대신 1월, 2월이 비수기예요. 1월, 2월 때 수익이 떨어질 때 그 더블 번 걸로 채운다 생각하면 되니까 저는 그냥 평타 모든 달에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더 번 달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게 득템이죠. 우리는 게스트들이 파티하고 술을 많이 놔두고 가요. 먹을 것도 많이 놔두고 가지만 이제 오늘은 애플 사이다 양주랑 맥주 소주 많이 놔두고 가서 전 득템해가지고 먹습니다. 제일 난감한 거나 싫었던 또는 쓰레기 이런 것도 있나요? 제일 힘든 건 제가 이불 빨래를 업체 맡기지 않고 제가 손수 빠는데 그 비비크림, 립스틱 또는 생리혈 뭘 뜯었는지 피가 점점점점 많은 경우가 있어요. 피가 의외로 많이 묻어나와요, 이불에. 그러면 그런 거 하나 일일이 다 손빨래 하고 락스 담궈놔야 되고 하는 게 굉장히 일인데 그게 좀 힘듭니다, 이불 빨래가. 퇴실 후에 뭔가 물품 손상이 되면 게스트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받아낼 수가 있고 승인이 떨어져야 받는 거지. 그냥 못 받고 그쪽에서 오케이 해서 받는 거고
안 되면 에어 커버라는 그 보험 보상제도에서 돈을 주는데요. 특히 흡연, 집안의 담배꽁초라든가 흡연 그거는 증빙자를 찍으면 그거는 무조건 에어 커버에서 15만 원 정도 바로 붙여줍니다. 게스트가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연락 안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베이킹소다, 물티슈, 약물 뿌려서 닦으면 그걸로도 다 잘 닦여요. 욕실 청소는 때 짜고 또는 이 타일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 이런 게 채모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거 싹 제거해서 곰팡이 나지 않게 싹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곰팡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깨끗하긴 한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균은 이걸로 잘 닦아줍니다. 수세미에다가 트리오 묻혀서 싹 닦아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릇 닦듯이 이걸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유리 세정제 안 써도 자 이걸 물로 비누칠해서 막 닦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인테리어 업자분이 물을 흡수한대요, 거울이. 그래서 물자국이 여기 계속 있으면 나중에 물자국이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물 청소는 별로 좋지 않다. 물 흡수가 잘 되는 그 마른 걸레로 반짝반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수건하고 휴지, 여유분 이런 거 이제 채워놓으면 끝나요. 오늘 청소는 아주 간단하게 잘 끝났어요. 뭐 하면서 본인들이 노하우 그 네이버 카페 호스트 모임이나 그룹 채팅 한 500명 있는 데에 들어가서 노하우는 물어보면 사람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가 호스트 모임을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모이면 한 10명 이상 모여요. 잘 많이 안 모여요. 다들 살기 바빠서. 장박보다는 단박이 수익률이 높고 대신 청소가 많이 있지만 청소비를 따로 받아요, 게스트한테. 청소비는 본인 마음이야. 10,000원 받든 뭐 5만 원을 받든 이제 수락하고 승인해서 예약 확정되면 청소비는 단박을 하든 청소비는 계속 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수익은 더 높아져요. 저는 청소비는 단박은 1, 2박을 말하는 건데 3만 원. 그 다음에 5박 일주일 이상은 6, 7만 원 이상 받아요. 청소비를 받는데 왜 청소는 안 해주냐라고 게스트들이 그런 경우 있는데요. 나갈 때 퇴실 청소비를 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사실 숙박료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청소비는 더 많이 숙박할수록 청소비가 하루에 5,000원도 안 되게 6만 원 받으면 6박 하면 하루에 10,000원꼴로 청소비인데요. 그거 짧게 단박하면 더 손해니까 더 길게 숙박하는 그 유도를 하는 그런 것도 있죠. 평범한 직장인이 이런 걸 차릴 수 있을까요? 모든 20대 이상 된 분들이 자기 종잣돈 500만 원만 있으면 하나씩 차립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 집에 방 하나 남으면, 방 하나가 아니라도 자기가 같이 있는 방에 침대 하나만 있어도 여행자를 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해서 국내인은 안 되고 외국인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국인 도시민박 허가증은 내 집에 내가 자는 방 외에 방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산다는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그래서 불법 업소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랑 상관없이 허가를 내요. 그럼 그 허가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숙박업 사업자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본인이 내든 안 내든 선택사항인데, 허가증이 나면 당연히 이제 구청에다 허가증 내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자꾸 날라오면 사업자는 본인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선택사항이에요. 허가증은 허가를 받아야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법 숙소 이런 거에 이제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투룸 이상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외국인만 되고 투룸 이상. 월세 저는 100만 원짜리 하지만 다른 분들은 월세 50만 원짜리로 200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어요. 200만 원 이상. 그렇게 하는 젊은 친구들을 저는 호스트 모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하나만 해도 자기 월급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위치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